햇빛이 뜨거워도 비가 세차게 내려도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던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에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온 목포. 2024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는 서해안길을 걷는 코스로 함께했습니다. 첫날 이곳은 바로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에서 시작했어요.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 발대식 현장에 왔습니다. 노래가 나와서 조금 섞이긴 할 것 같은데 말이 정말 발대식에 뭐 선서도 하고 한대요. 그거 미리 하려고 조금 일찍 왔습니다. 5박 6일간 여정을 진행하는 원정대와 단기 참가자분들도 함께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서와 스카프를 쥐어받아야 돼요. 청명한 날씨에 설레임이 벌써 가득합니다. 열기를 띠는 포토존, 저도 빼놓을 수 없죠. 인증샷 후딱 찍어봤습니다. 촬영팀에서 인터뷰도 찍어주셨어요. 말주변은 없지만 파이팅은 잘 외치는 세이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4 걷기 여행 주간 대한민국 걸어서 깜빡이 눌러주세요. 화려한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스카프도 직접 수여받았어요. 직접 걸어드리겠습니다. 선서 2024 상반기 걷기 여행 주간 선포기념 코리아 둘레길 서해안길 원정대에 힘찬 전진에 앞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까지 마친 후에서야 길에 떠나봅니다. 그냥 가요? 버스 안 타고. 아 진짜로? 그럼 발대식을 준비하느라 몰랐었는데 진짜 바로 출발하는 거였더라고요. 서해안길 원정대가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출발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햇빛이 뜨거운데 바람이 불어서 좋아요. 자, 우리 오전만 잘 가면 돼. 와 안녕. 그거 나옵니까? 네. 그럼 먹고 약간 먹고. 아니야. 아 넣어야죠. 넣어야죠. 아니, 트랜미션은 두 개만. 초반부터 시끌벅적한 우리 5조. 팀원들이 너무 좋아서 다니는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날도 좋고 뷰도 좋고 이정표 따라 서해안길 18코스를 걷습니다. 자, 이날 목포를 처음 와봤는데 예쁜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골목골목 옛 느낌 가득한 곳도 지나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목포 시내를 가장 사진을 찍기 좋은 뷰포인트. 거기까지가 코드로 원정대는 매일 인스타를 올려야 해서 세로 영상도 틈틈이 찍었어요. 저거 찍었어요, 저거. 저게 최고야, 최고. 조장님도 멋지게 한 컷. 이렇게 포토타임을 잠깐씩 가지고 다시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야 120년 된 적산가옥 카페. 우와 여기 내려오고 나서 옛 건물들이 오해구나. 많았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감성 넘치더라고요. 특히 예뻤던 목포 근대 역사관. 여기가 호텔 델루나 촬영지였다는데 정말 그럴만했습니다. 목포 여행 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요? 여기 어디죠? 유다인산 공원에 왔습니다. 아직 정상 아니에요. 아 정상 아니에요? 아, 이게 노적고. 노적봉으로 1일차 코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버스 앞에 모여 시작 때 못다한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할 건데 일단 종료하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동대구에서 KTX 타고 온 이상명입니다. 남양주에서 온 이세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조열량입니다. 우와 옆에 계신 분이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해서 터진 환호성.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별로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오조와 함께 맛있는 바지락 정식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분수쇼도 구경했습니다.
진짜 낭만 치사량이지 않나요? 아침부터 날이 좋은 2일차. 코들 원정대는 꽤 자유로운 편이라 이렇게 조식 전에 주변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저희 7시에 조식을 먹어야 돼서 6시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졸려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가지고.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7시인데도 벌써부터 햇빛이 되게 뜨거워요. 이따가 조금 낮에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밥 맛있게 먹고 아침부터 파이팅! 언제나 밥은 든든히 먹고 버스에 짐을 실어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걸을 때 짐이 없다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씩 보이는 오늘의 시작점. 바로 전남 한평군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서해랑길 35코스는 바다 옆을 쭉 걸어 영광 칠산타워에 도착하는 코스예요. 특히 시작점인 돌머리 해수욕장은 무지개다리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실제로 뷰가 너무 예뻐서 드라이브하기에도 좋겠더라고요. 포토타임을 끝내고 다시 조별로 모여듭니다. 서해랑길은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잘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의 특별한 일정은 플로깅. 코들 원정대 모두가 해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 직접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되었어요. 바다를 따라 걸으니 기분이 괜시리 좋아지더라고요. 바다 있습니다. 오늘 유일한 그늘 쉼터라고 해요. 가방이랑 다 내려놓고 쉬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안 왔어요. 나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데 구독해가지고 영상이 바다를 따라 걷다 보니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24년도 5월 황금연이었는데 청보리가 딱 시즌이었습니다. 청명한 바다와 푸른 청보리 물결부가 진짜 힐링이었어요. 중간쯤 식당에 들려 점심을 먹습니다. 먹고 걷고 완전 바람직한 스케줄이에요. 짠! 밥 먹고 나왔습니다.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배불릅니다. 약간 해산물 육수 순두부찌개라 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엄청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충전했습니다. 탄산까지 먹어가지고 지금 당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장님 뒤에 따라가는 게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꿀자리입니다. 오늘도 사이가 좋은 오조입니다. 하이하이 세이키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면 나간다고. 이쪽부터 시작되는 뚝방길이 정말 예쁩니다. 타워가 보입니다. 와. 중간중간 릴스를 찍어야 돼가지고 걸으면서 찍어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이 걷기. 수도 이제 여기서 쉬었다 갑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서 초보자도 무리 없이 참여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타워가 저희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굉장히 멀어 보여요. 46분까지 앞에 타워에 가서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여기 아이스크림은 과장님이 사오셨는데 1인당 1개예요. 네. 2개 가져가시는 저는 앞으로 밥 계속 굶을 수 있어요. 자, 1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와! 설레. 지금 얼굴 엄청 빨간데 너무 더웠어요. 아이스크림 받았습니다. 잘 만납니다. 이거 먹으면은 진짜 여기가 그늘이 없는 길이라 가지고 햇빛이 계속 쐬어요. 그래서 모자나 선크림 없으면 많이 힘듭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지고 도착한 칠산타워. 여기도 관광객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한평도 영광도 처음 와봤지만 즐거움이 가득했던 2일차 밤이 저물어갑니다. 5박 6일 동안 화창한 날씨만 기대할 수는 없죠. 비가 세차게 내리는 3일차입니다. 걷기 여행 중! 힘찬 구호를 외치며 다시 결심을 다져봅니다.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자고 나와 시작하는 서해랑길 43코스.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다행히 좋은 우비를 나눠주셨어요.
그렇지만 신발 젖습니다. 옷 젖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젖습니다. 여기 지금 오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간판이 뭐예요? 한원. 강어. 풍천. 풍천이에요, 풍천. 오. 아니에요. 풍천은 원래 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남쪽에서 북으로 거꾸로 흐르는 강을 풍천이라고 불러요. 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맞으면서 걷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서 일단 우비를 입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선운사를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코스가 변경됐어요. 이제 평지를 9km 정도 걸린다고 가보죠. 그거 아시나요? 차라리 비를 다 맞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코들 기간 동안 세이킹 홍보를 하이하이 맡아준 세이킹. 오조 조원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 웃겨. 가는 길에 개구리도 구경하고 우비 휘날리며 열심히 걷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뷰포인트 연기제. 연기제는 저수지라서 탁 트인 풍경이 예쁜 곳이었어요. 연기제를 지나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비 오는 숲길도 너무 낭만 있더라고요. 우비를 입어도 이미 다 젖은 터라 그냥 예쁘게 영상 찍으려고 우비도 벗어뒀습니다. 확실히 나무가 있는 곳이라서 비도 덜 맞더라고요. 길도 워낙 잘 돼 있어서 우중에도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잘 다니는 코들 원정대. 저희 기수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당 시문학관까지는 한 2.4km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남은 거리 얼마 안 남았는데 건별도 구호 한 번씩은 해보셔야죠. 안 그러면 내일 잊어버리잖아요. 함께 좋아 좋아. 오조랑 사랑 오조 사랑. 구호도 힘차게 외치고 버스에 있는 미당시 문학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어마무시한 바람과 3일차 마무리. 날이 흐리지만 다행히 비가 오지 않는 4일차의 스타트입니다. 오늘은 서해랑길 47코스를 걷습니다. 47코스는 볼거리가 많은 코스였어요. 출발 지점 채석강은 무려 중생대 백악기부터 쌓여온 퇴적암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보러 왔을 만큼 유명한 관광지예요. 이렇게 예쁜 바다 옆을 걷다 보면 안쪽으로 길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쪽 길을 통과하면 무려 이 규모의 유채꽃밭이 나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뒤로 바다가 보여서 완전 제주도 느낌이에요. 이 지역의 계양 할머니가 8딸을 데리고 사해를 다스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의미 있는 수성당의 설명을 듣고 나면 옆으로 붉은 절벽에 적벽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적벽강이에요. 숲길을 다 나왔습니다. 숲길 나오고 이제부터 백사장을 걸을 건데 백사장 다 걸으면 점심을 준다고 합니다. 백사장을 걷는데 파도뷰를 안 담을 수가 없죠. 카감님의 멋진 희생정신도 기록해두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지락 비빔밥에 전이랑 같이 먹었는데 저는 너무 매워서 거의 못 먹고 나왔어요. 맵찔이 광광 울었다. 저희는 이제 군산에 왔습니다. 군산 음파 호수공원 54코스, 서해랑길 54코스를 걸어서 바로 숙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근처 다리까지 가면 포토존 따로 해주신다고 해서 거기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서해랑길에는 정말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풍경이 수려한 장소가 많았습니다. 저녁은 체력 보충을 위해 고기로 슥슥. 그리고 또 비가 내리는 5일차입니다. 넷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미읍성에서 시작해서 산을 하나 올라가고 두루마기의 음성이 나오는데 절을 하나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약간 8km 정도 오르막을 걷는다고 오늘 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보이겠지만은 제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미끄러울 것 같아요, 산이. 그래서 영상을 거의 못 찍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하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상황을 전해보고 있습니다. 시작점인 해미읍성은 웅장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개심사로 순간이동.
개심사는 건축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절이었는데요. 주차장 쪽에 연못 다리가 반영사진 찍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한 명씩 다 찍었습니다. 대장님의 멋진 시그니처 포즈까지 찰칵. 그리고 이런 저희들을 멋지게 담아주신 정음 작가님 덕분에 더 선명한 추억들을 남긴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습해지는 날씨에 숲길에 들어섰더니 안개도 짙어졌어요. 빠르게 지나 보원사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원사지는 삼국시대 유물이 남겨진 문화유적지예요. 산중의 넓은 들판이라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느낌도 뭔가 이국적이어서 사진과 영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근처에 오시면 꼭 들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인스타용으로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날 우비가 불편해서 수영복을 입고 걸었는데 이 제품이 쿨링 제품인데다가 이 설명을 들어야 해서 가만히 비를 맞고 서 있으니 체온과 혈압이 정말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저혈압 증세로 저는 여기서 리타이어 했습니다. 자, 소혜랑 오늘은 제일 앞으로. 다행히 잘 회복되어 무사히 참가한 마지막 6일차. 목포에서 시작해서 벌써 화성까지 올라왔습니다. 6일 동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산길을 내어주고 이런 들길을 걸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아서 걷는 좋은 길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좋은 길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길을 걸어서 우리가 걷는 길을 가지고 또 바닷길도 한번 들어가 봐주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좀 걸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6일차 코스는 서해랑길 88코스입니다. 시야가 트인 곳이 많고 길이 쉬운 곳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열정 넘치는 대장님의 이야기도 듣고 백미항에서 시작된 포토타임.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더 많은 걸 남기고 싶더라고요. 홀로 우뚝 서있는 감투섬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또 사진 맛집이었습니다. 길 옆으로 반영 포인트가 많았거든요. 물 빠진 갯벌을 보며 걷는 경험도 정말 이색적이었어요. 숲길도 지나고 다시 해변도 보고 바위길도 넘어 소나무 가득한 이곳에서 헤어짐이 다가왔습니다. 5박 6일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날들을 보내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했습니다. 24년도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낯도 많이 가리고 비실비실하게 손 많이 가는 저를 챙겨주신 오조, 그리고 모든 대원들과 대장님,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이하이 세이킹.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